안녕하세요. 의안고민 해결사 의안사 박기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처음 의안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의안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안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리고 어떤 범위로 움직이게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 의안 뒷면과 닿는 눈속 부분이 대부분 산처럼 볼록 솟아있기 때문에 의안의 뒷면도 그에 맞춰서 대부분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의안 뒷면에 닿는 눈속 부분은 이렇게 볼록 솟아있고 그에 맞게 의안의 뒷면은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 속에 들어가면 서로 이렇게 같은 대접이 포개어지듯이 이렇게 포개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고정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안의 뒷면도 깊게 오목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고정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안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의안의 고정력은 못을 박은 것처럼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의안은 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미끄러운 환경 속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눈 속은 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촉촉한 데다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요인 그리고 아주 약한 힘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미끌미끌하게 되면서 의안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 의안을 감싸고 있는 눈꺼풀과 눈 속의 막들은 이 고무처럼 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단한 고정력에는 도움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의안은 이런 아주 약한 외적인 힘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손가락으로 살짝만 이렇게 만져도 의안은 뱅글뱅글 돌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정력이 생각하시는 것보단 단단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의안은 생각보다 고정력이 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안을 착용하시는 많은 분들은 의안이 굉장히 단단하게 눈 속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의안은 고정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의안이 왜 눈을 쉽게 벌리게 하지 못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의안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걸까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긴 얘기를 했는데요. 의안의 고정력은 물론 아주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안을 움직일 정도의 고정력은 있다는 것이죠. 이 모형은 의안의 뒷면과 맞닿게 되는 눈 속의 모형인데요. 이 부분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구를 적출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정상 눈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적출을 한 분들도 눈이 움직이면은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 수술을 해놓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의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눈속 부분에 의안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의안 뒷면이 움직이면 의안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이 의안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고정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이나 이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눈 속의 이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안의 고정력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고정력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의안이 좀 더 잘 움직이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범위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잘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왜 제가 잘 움직인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이 모형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뒷면이 움직이게 되면 의안도 같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요. 고정력이 높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뒷면이 움직일 때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고정력이 약하면 뒷면이 분명히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의안보다는. 왜냐하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의안의 뒷면이기 때문에, 그 뒷면과 맞닿는 부분, 눈속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뒷면이 먼저 움직이겠죠. 먼저 움직이게 되면 의안은 분명히 좀 더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건데요. 물론 이렇게 뭐 아주 느리게 움직이진 않겠죠. 근데 제가 이거 좀 극단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의안이 뒷독이 먼저 가면, 고정력이 약하면 이렇게 의안은 나중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의안이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빠릿빠릿하게 좀 덜 움직이게 된다. 고정력이 높을수록 의안이 좀 더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고정력이 약할수록 의안이 좀 더 이렇게 덜 빠릿빠릿하다 라는 거를 제가 지금 이 모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안의 뒷면이 이렇게 아주 평평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솟아있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면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의안은 움직입니다. 단지 그 움직이는 그 질이 다르겠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앞부분이 높거나 이렇게 해서 고정력이 단단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질과, 그리고 이 평평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의 분들이 의안을 꼈을 때 움직임의 그 질이 질적으로는 좀 많이 다를 거다. 근데 움직이기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면 제 손이 이렇게 의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거울이 우리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울이 평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의안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평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의안의 고정력이라는 것은 이 의안의 뒷면과 이 눈속, 이 형태에 따라서만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의안이 눈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랫눈꺼풀도 의안을 이렇게 감싸지게 되고, 윗눈꺼풀도 이렇게 의안을 감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눈속의 이런 형태들이 의안을 이렇게 보드랍게 감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안도 어느 정도의 고정력이 생기게 되고 뒷면에 이렇게 밀착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의안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뒷면의 형태랑 이런 것들이, 의안의 이런 형태가 의안을 좀 더 깊게 이렇게 밀착되게 만들어지게 되면 의안은 좀 더 잘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뒷면이 이렇게 평평하거나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 뒷면에서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 조건이 좋은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아무래도 모든 조건이 다 좋은 분들이 아무래도 더 잘 움직이겠죠. 그리고 조건이 어느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조금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의안은 그런 구조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의안을 낀 눈은 고정되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게 좀 잘 움직이느냐 아니면 좀 움직임이 좀 떨어지느냐, 그 차이인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의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의안의 움직이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조금은 의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동영상이 의안을 처음 착용하시는 분, 아니면 지금 현재 착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